오늘 할 얘기 뭐 당연히 첫날이라서 많진 않고요.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문제 뭐 다 수업 몇 번 다 들어봤죠. 그래서 안홍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데이터과학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 연구 얘기는 좀 나중에 한번 더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작년에 3학년 수업 아니 저번 학기 아니 이번에도 하는군요. 아무튼 3학년 수업하고 빅데이터 분석 3학년 빅데이터 플랫폼 하고 뭐 캡스톤 디자인도 하고 이런 수업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실 위치는 여기 경상안 1012호니까요. 혹시 뭐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이메일이나 뭐 아무튼 이렇게 연락을 좀 약속을 잡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수업에서는 좀 빅데이터 플랫폼인데 그래서 좀 시스템적인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과가 뭐 데이터 과학부인데 그래서 특히 그냥 데이터가 아니고 사실 이제 빅데이터를 좀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것을 이제 배우죠. 네, 뭐 기계학습 그다음에 뭐 이제 딥러닝 이런 쪽으로 이론적인 부분도 이제 배우게 되지만은 사실 그 이론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에서 분석하고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서 돌려야 되죠. 그래서 이 컴퓨터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4학년 동안에 거의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그런 수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 좀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할 때도 이렇게 그 거기에 있는 이제 피지컬이 있잖아요. 피지컬이 있고 그 피지컬 이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그 아무리 개발하기에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이 있더라도 컴퓨터가 이제 어떤 한계를 갖고 있으면은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 문제로 인해서 데이터 분석이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그래요. 그래서 그 컴퓨터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좀 앞에 중간고사 전까지는 컴퓨팅 환경에 대한 좀 공부를 하고 뒤에는 우리가 좀 리눅스라는 운영 체제를 좀 중점적으로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눅스는 다 들어보긴 했죠. 뭐 써보기도 하나요? 쓴 사람도 있네. 어, 우리가 이제 운영 체제라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은 컴퓨터가 이제 처음 켜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 체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윈도우 기반의 이제 그런 일반적인 컴퓨터, 삼성 노트북 이런 거 여러분 지금 컴퓨터에 깔려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PC에서는 일단은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운영 체제가 이제 윈도우죠. 컴퓨터 키면은 거의 윈도우 먼저 켜지잖아요. 근데 이제 맥 맥 종류의 이제 컴퓨터를 쓰시는 분은 이제 맥OS가 켜지죠. 이렇게 처음에 켜져가지고 컴퓨터를 거의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 체제입니다. 운영 체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리눅스라는 이제 운영 체제가 있다는 거죠. 이 리눅스라는 운영 체제는 일반 PC에서는 그래서 PC가 이제 개인 컴퓨터잖아요.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에서는 안 씁니다. 운영 체제는. 리눅스는 거의 안 써요. 근데 이제 운영 체제는 이제 서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큰 컴퓨터. 컴퓨터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사양이 좀 굉장히 높은 컴퓨터에서는 이제 리눅스를 많이 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면 노트북 사면은 보통 뭐 100만 원, 200만 원, 요 안에서 보통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고사양 컴퓨터들을 이제 사게 되면은 한 이제 가격대가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이 정도가 이제 워크스테이션이고 그다음에 그 몇천만 원부터 이제 억까지 되는 게 이제 서버급이 이제 보통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나 서버급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은 뭐 CPU, 램 이러는 이제 하드웨어 스펙이 굉장히 이제 높다는 거죠.
그런 높은 하드웨어 스펙을 이제 쓸 때는 보통 이제 리눅스 운영 체제를 설치를 해서 많이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눅스 운영 체제가 뭐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은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다중 사용자 이제 접속을 이제 좀 이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은 그 PC는 내 컴퓨터는 나만 쓰잖아요, 나만. 예.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이제 한 명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이제 거의 유저로 그 유저가 그 컴퓨터를 운영 체제를 다 운영을 하죠. 근데 이런 서버나 워크스테이션은 굉장히 고사양 컴퓨터이기 때문에 한 사람씩 쓰면 안 돼요. 네, 한 사람이 그 컴퓨터를 다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컴퓨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그 리소스를 그 자원을 이제 공유해서 쓰는 방식으로 이제 동작하게 돼 있고 그런 이제 공유 사용 운영 체제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이제 리눅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사양 컴퓨터에서는 거의 리눅스를 이제 많이 설치해서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내가 이게 개인 PC에서 지금 데이터 분석 다 개인 PC에서 하셨죠. 노트북에서 하고 콜앱 접속에서 하고 이 정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 회사에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나 이제 서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거기에 접속해가지고 내가 뭐 큰 딥러닝 뭐 모델을 이제 돌린다 이러면은 거기 그런 이제 고사양 컴퓨터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운영 체제는 리눅스일 확률이 거의 뭐 95% 이상인 것 같아요. 네. 거의 리눅스 설치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네, 우리가 윈도우 쓰는 방법에서는 배우진 않지만은 리눅스는 처음에 쓰게 되면은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익숙하지 않냐면은 우리는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명령을 이제 내릴 때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GUI라고 하는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근데 리눅스는 이렇게 마우스로 안 하고 다 키보드로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영화에서 이제 좀 약간 이제 이것도 고전적인 영화에서 해커들이 막 키보드로 이제 막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명령해서 동작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 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이제 데이터 수집, 보관, 분석 뭐 이런 것들은 다 컴퓨터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걸 좀 얘기를 해보겠어요. 혹시 이제 다 써봤나요? 챗 GPT 이제 써보신 분? 안 써보신 분? 뭐 손 들어보세요. 뭐 써본 사람. 써봤어요? 챗 GPT? 안 써봤어요? 뭔지는 알죠? 잠깐만. 뭔지 아는 분. 예. 안 써봤어요 아직? 내가 써보라고 숙제 한번 내겠지? 네네네 한번 저도 이제 써본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연구를 이제 하다가 제가 좀 약간 의료 쪽 데이터 연구를 최근에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 데이터 연구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환자실에 환자들이 이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은 거기 중환자실 입원한 때부터 해가지고 막 여러 이제 그 의료적인 이제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약도 처방하고 뭐 이렇게 아주 위독한 사람은 이제 뭐 이런 이제 그 인공호흡 같은 시술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이제 의료 이벤트를 쫙 조사한 굉장히 큰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 폐렴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폐에 염증 생긴 거. 그게 이제 중환자실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높은 비율이 이제 폐렴으로 이제 사망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폐렴인데도 나중에 잘 회복이 돼가지고 중환자실에서 퇴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두 사람 그런 두 부류의 이제 차이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좀 이제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제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람과 그러면 폐렴을 걸렸는데도 회복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이제 의료 변수가 뭐가 있나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찾는 그런 관련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개 찾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뭐 이런 거예요. 뭐 어, DCW인가? 예, 그게 이제 적혈구 뭐 용적 수치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의료 변수로서 폐렴 사망과 회복을 이렇게 판단해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의료적인 지식은 좀 아예 없진 않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게 뭐냐라고 이제 하면은 알아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직접 한번 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챗GPT에다 이제 물어보니까 이렇게 뭐 저는 이제 뭐 로그인도 했지만은 여러분 처음에 가입하고 로그인을 해야 될 겁니다. 챗GPT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는 이제 뭐 한글로 물어봐도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DCW와 폐렴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아니네. DCW가 아니고 인적 수치가 아닌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이제 해달라 그러면은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네.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이제 레퍼런스를 찾아달라고 이제 할 수도 있어요. 정철구 용적 RDW인가 보네. 예. 뭐 이런 연구도 이제 찾아준다는 거죠. 네. 좀 웃긴 게 여기 찾아준 논문들 있잖아요. 그런 논문들을 이제 구글에 찾아보면은 어, 없는 논문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논문 아니거든요. The relationship between red cell distribution, between level of the red cell distribution, 뭐 and pneumonia인데 그러니까 그 우리 이제 챗GPT라는 게 이제 그거죠. 그 인공지능 이제 그 딥러닝 모델에 이제 기반해 가지고 이렇게 챗봇을 만들어 준 건데 많은 데이터와 이제 많은 컴퓨터를 이제 써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굉장히 뭐랄까 이제 그 의학 같은 좀 전문 분야에 대한 질문도 에 대한 답도 굉장히 잘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논문을 찾아줘라고 하면은 논문까지 찾아줍니다. 근데 제 이 논문을 찾아보니까 실제로는 없는 논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챗GPT가 이제 생성 모델인데 그래서 말을 막 생성을 하는데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생성한다기보다는 그럴 것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텍스트 데이터를 쭉 종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럴 듯한 이거 다음에 이 단어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확률적인 이제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쭉 이제 그냥 말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냥 사실 이걸 알고 이해하고 이제 뭔가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또는 사실에 기초한 것들은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논문을 찾아달라 그랬는데 이 찾아준 논문이 사실 이제 없는 논문이에요. 그냥 챗GPT가 그럴싸한 이름으로 만들어낸 논문입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 뭐 아무튼 이런 거고요. 근데 뭐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앞으로 이제 금방 이제 올해 이제 포도 나온다 그러는데 GPT-4도 그러면은 많이 또 개선이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챗GPT가 요즘에 많이 핫합니다. 뭐 아는 분들은 알고 아직 모르는 분도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성능이 이 정도 되고요.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줍니다. 저보다 훨씬 잘 알아요. 제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내용을. 근데 챗GPT는 설명을 잘 해주는 이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챗GPT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오픈 AI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산 회사에서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 회사에서 이제 이걸 만들기 위해서 GPT라는 거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이제 자연어 데이터라고 하죠. 우리 이제 이런 텍스트 데이터, 문서 데이터를 엄청 많이 수집을 했을 겁니다. 일단 인터넷에 이제 올라와 있는 뭐 위키피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블로그 페이지 이런 것들을 뭐 다 수집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책들 있잖아요. 발행된 책들을 일단 온라인 버전으로 돼 있는 거는 뭐 바로 그냥 다 텍스트화 했을 거고 실제 그냥 실물 버전만 있고 온라인으로 이제 퍼블리시되지 않은 책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네요. 스캔까지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책들도 아마 엄청 많이 수집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신문, 뭐 뉴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일단 모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아마 다 모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자연어 모델하면 배우게 되는 뭐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제 가공된 자기네들이 만든 모델에다가 이제 학습을 시키겠죠.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끝인 거죠. 근데 이제 엄청 많은 데이터를 파라미터가 엄청 많은 그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어려운 작업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에 이제 학습시킬 때 컴퓨터 한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한 대로는 절대 학습 못 시키죠. 절대 학습 못 시키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컴퓨터들을 이제 서로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굉장히 고사양의 GPU가 이제 달려 있는 컴퓨터 여러 대, 수천 대를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엄청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엄청나게 큰 파라미터 수가 많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걸 이제 초거대 AI라고 하는데 초거대 AI를 하는 기업들이 사실 세계에서 많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구글과 이제 아까 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요 오픈 AI 쪽에 그런 회사들, 그 다음에 뭐 메타, 예전에 페이스북이었던 메타나 몇 개 이제 회사들이 이제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정도가 이제 이런 이제 초거대 AI 모델에 이제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초거대 AI 모델의 이제 사실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력 그리고 그 모델의 성능을 결정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데이터를 얼마나 잘 수집했냐 요거랑 그 다음에 모델은 이미 다 공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몇 대를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연결했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컴퓨터를 이제 연결하면은 연결된 컴퓨터들이 이제 하나의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 걸 이제 클러스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 클러스터를 만드는 기술이 사실 이제 굉장한 기술인 거고요. 다른 회사들이 일반 회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 클라우드 컴퓨터를 만드는 거
이런 분야가 사실 최근에 이제 아마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 기술 자체가 예전에 있던 기술이 아니잖아요. 뭐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다 PC, 그러니까 일반 한 대, PC 한 대, 그러니까 한 대의 개념이었거든요. 한 대. 근데 이렇게 컴퓨터를 엮어가지고 거대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이제 만든다.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무언가 하는 거는 쉬워요. 예. 우리도 근데 이 조별 활동을 해봐서 알잖아요. 조별 활동. 예. 항상 이제 트러블이 있죠. 예. 나는 이거 하는데 이제 소통을 잘 해야 되고 내 일하고 다른 사람 일도 이제 정해주고 그걸 잘 조합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일을 할 때보다 한 뭐 세 사람만 돼도 그 일을 이제 할 때 효율이 이제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을 한다 그래도 그 일의 능률이 세 배가 되는 게 아니고 일의 능률이 뭐 1.5가 되고 안 좋으면 이제 절반도 한 명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걸 어떻게 이제 엮어낼 수 있는가?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도 컴퓨터 한 대로 이제 뭔가 계산하는 거는 쉬운데 컴퓨터 여러 대가 특정한 계산을 나눠서 잘 계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야 된다. 데이터 사이언스 한다고 해서 그 소프트웨어 쪽만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은 사실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론을 배우는 사람들이 사실 몇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이제 굉장히 우수하다고 얘기하는 대학들 있잖아요. 거기서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만들어 놉니다. 그러면 우리 그거 좀 사용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파는 거는 그 세계 최고의 몇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하드웨어 쪽에도 널리 알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이 챗GPT와 같은 응용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어떻게 동작하고 우리가 컴퓨터를 어떻게 이제 서로 간에 협업하도록 이제 클러스를 만들 것인가 뭐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학기 동안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리어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기업 분들하고 거기 제 이제 선후배들도 있고 해서 취업한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그 이제 채용을 이제 많이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뭐를 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신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4학년 마치고 졸업하고 들어가게 된다고 해도 신입으로 들어갈 때 그래도 이제 봐요. 그 신입을 이제 채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경력직을 채용하듯이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이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런 인공지능 빅데이터 쪽에 이제 관련된 산업들이 계속 커지고 기회가 자리도 많이 있고 할 거지만은 처음에 이제 진입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이제 취업을 해서 왜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의료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해봐요. 거기 의료 데이터 분석을 같이 할 사람을 예를 들어 뽑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해본 사람을 가장 먼저 뽑고 싶겠죠. 해본 사람하고 하면은 바로 이제 제가 필요한 연구들에 대해서 바로 즉각 투입해가지고 같이 연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모델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머신러닝도 이제 뭐 배우긴 했는데 실제로 돌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사람 같이 일하려고 그러면은 교육을 해줘야겠죠. 이 어디 블로그 이렇게 좋은 블로그 찾아가지고 이거 코드 이제 실습해 와라. 실습해 온 것도 보면은 안 된 것도 봐주고. 그래서 그 의료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머신러닝을 실제로 돌려보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이러한 이제 경험들을 이제 만들어 주는데 뭐 몇 개월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또 잘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잘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겠죠. 잘 따라오는 사람은 뭐 한두 달이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수준이 올라오고 같이 맞춰지고 같이 연구를 이제 투입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이제 호환데 이제 한두 달이 아니고 이제 1년이 걸린다. 그러면은 답답하겠죠. 회사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 일들을 하려고 이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일을 해봤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바로 증명이 되면은 바로 와서 뽑아서 같이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것이 그런 것들이 이제 미지수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이제 선택 뽑기가 이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4학년 이제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취업을 할 때 그런 실정이다. 예, 너무 이제 겁주는 건 아닌데 그런 실정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줄 정도의 그러한 준비를 좀 해줘야지 취업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런 자격증들이고요. 내가 그래도 이쪽 분야에 자격증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이 자격증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배우는 수업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보기에 이거는 좀 이론적인 거다. 네, 앉아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냥 공부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여기 물론 이제 이 실험들에서 이런 이제 자격증 시험들에서 필기 말고 실기 시험도 있지만은 좀 이제 좀 이론적이고 그냥 학업적인 거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보다는 사실 이런 이쪽에 실제로 무언가 해봤던 일들이 더 메리트가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쪽에서 뭔가 사실 여러 개 프로젝트를 하는 게 보다는 한 가지 괜찮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에서 내가 어떤 것을 했고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고 이것들에 대해서 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일들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공모전이든 요것도 있는데요.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수집을 하고 사실 수집한 다음에 뭐 라벨링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걸 구조화를 해야 되잖아요. 구조화를 어떻게 했고 그래서 모델에다 이렇게 넣었을 때 무슨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개선을 했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4학년 동안에 그 고려를 해보시고 준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 자격증 중에서 우리가 여기 리눅스 관련된 자격증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달하고 이제 7월 경에 시험이 있으니까 5월 달에는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하기 어렵겠네요. 한 7월 시험에 있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눅스 시험은 어차피 굉장히 다 이렇게 실습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뭐 이론적으로 배우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따두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일단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항상 이제 제가 데이터가 풀스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풀스택을 어느 정도 다 좀 해본 건드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풀스택이라로 하는 거는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그 다음에 가공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 한다면 모델링하고 그거를 이제 서비스로까지 이제 프로덕트로 만들어내고 하는 일련의 전반적인 다 과정이죠. 전체적인 시작부터 끝까지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내가 좀 공부할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어야지 좀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이제 갈수록 이제 올라갈수록 그런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챗GPT를 처음에 이제 기획을 했겠죠. 누군가가 우리 이런 자연어 세법 모델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기획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겠죠.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건가를 이제 정하고 그 데이터를 실제로 수집을 해내야 됩니다. 뭐 크롤링도 하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실제 실물 책, 오프라인 책이 있으면은 그거를 스캔해가지고 다시 텍스트로 바꾸는 OCR이라고 하죠. OCR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겠죠. 그런 과정도 이제 알아야 되고 그렇게 수집하고 나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관리를 할 건가 이런 것도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제 가공을 잘 해서 그래서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게 되면은 그 모델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모델도 사실 일부라는 거죠.
근데 모델은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최신 모델을 개발하기에는 너무 그 기술력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최신에 이제 개발된 그런 걸 이제 용어로 이제 소타라고 얘기해요. 소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예, 그러니까 최첨단 모델이라는 거. 최첨단. 최첨단 모델보다 더 좋은 모델을 개발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서 우리가 지금 좀 실용적인 접근법은 그 최첨단 모델들이 다 논문화돼 있고 어떤 사이트 들어가 보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현재 그 최신에 뭐가 나왔고 이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어느 정도 성능이 높아졌는지 그래서 성능 높은 순서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 이제 나와 있는 모델들을 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그 모델을 적용해보고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실용적인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모델을 개발하는 거는 이미 너무 많이 개발돼 있고 너무 잘 개발돼 있어요. 예. 그거보다 더 좋은 모델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쓸 수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을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하면은 뭔가 예측 모델이에요라고 하면은 그 예측을 결국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쓸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면은 서비스화 해야겠죠. 서비스화. 뭐 앱으로 서비스할 수도 있고, 예, 웹으로 서비스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일반 프로그램으로 할 수도 있고. 챗GPT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챗GPT 모델이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이런 사이트에다가 지금 챗GPT를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해주게끔 이렇게 지금 프로덕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이렇게 프로덕트까지 이제 만들어 놔야지만이 사람들이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 데이터 과학 이제 프로젝트의 이제 시작과 이제 끝까지를 다 이제 보여준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처음에 하게 되면은 이 전체 프로젝트의 일부만 맡아서 하겠죠. 데이터 수집의 팀에 들어가가지고 수집만 거의 몇 년 동안 할 수도 있어요. 네. 또는 이제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 뭐 이렇게 하는 팀에 들어가가지고 수집된 데이터가 오면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파이프라인을 짜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서 뭔가 좀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이제 뭐 이렇게 클렌징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일들만 할 수도 있고요. 네. 모델링을 직접 들어가게 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별로. 모델링하는 파트는 보통 이제 석사 박사 이제 이상으로 이제 아마 시킬 거기 때문에 모델링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근데 데이터 분석 쪽은 할 수 있겠죠. 지금 수집한 데이터의 어떤 EDA 같은 거, 일들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사실 이제 이렇게 그 만들어진 모델이 있으면은 그 모델을 서비스화하는 팀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쪽은 좀 약간 개발 쪽이죠. 앱 개발, 웹 개발 쪽일 겁니다. 그래서 처음은 일단 그렇게 한 팀에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하다가 보면은 2년, 3년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경력이 쌓이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내가 하는 일 말고 아까 전에 수집 말고 뭐 분석과 그 다음에 뭐 모델링, 그 다음에 개발 쪽 일도 어느 정도 이제 눈에 익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팀의 이제 리더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수집팀의 리더가 되고, 그렇게 수집팀의 리더도 또 이제 한 뭐 5, 6년 하게 되면은 한 이제 연차로 한 뭐 7, 8년까지 하고 뭐 10년까지 되게 되면은 아예 프로젝트를 다 맡는 프로젝트의 이제 관리자가 이제 역할이 되겠죠. 아무튼 관리자 역할이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1차적인 목표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1차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좀 목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관리자가 돼가지고 내가 어떤 이제 뭔가 서비스할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아까 챗GPT 같이 이런 챗봇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 시스템에다 저장해 놓고 그 시스템에다가 어떻게 모델링을 쓰고 어떻게 서비스해 가지고 이렇게 퍼블리시 할 건지에 대해서 다 이제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다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그리고 거기서 나올 그 각각의 단계에서 뭐 수집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을 한 4년 동안 이제 배우잖아요. 예, 배운 이론을 가지고 결국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취업하고 예, 한 10년을 쓰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거기 이쪽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프로젝트 하나를 또 이제 맡잖아요. 프로젝트 하나 맡아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모델링까지 해서 출판까지 하는 이렇게 런칭까지 하는 그 작업을 쭉 했다고 했을 때 그게 내 이제 또 커리어가 되는 거고요. 그 커리어에서 그러면 그 커리어를 보고 보통 이제 더 큰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그 어떤 스타트업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 매니저를 해가지고 프로젝트 하나 끝냈는데 그 프로젝트 한 게 굉장히 흥미롭고 내가 이제 재밌다라고 하면은 대기업에서 근데 그 비슷한 프로젝트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스카웃이 오는 거죠. 그러면 아 우리 팀 이제 이번에 예, 뭔가 네이버 같은 데서 네, 좀 더 이제 뭐 의료와 관련된 예, 챗GPT 같은 그 챗봇 같은 거 만들고자 하는데 전에 이제 그 회사 스타트업에서 한 거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다. 그래서 와가지고 한번 면접 보고 예, 우리 한번 같이 일해보자라고 하면은 예, 이제 또 회사 옮겨서 거기서 또 프로젝트 매니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커리어 디벨롭을 이제 한다고 예, 생각을 하시면 잠시만요. 되겠습니다. 아 줌이 음, 예. 그래서 예, 장기적인 목표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예,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하고 예,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몇 개 해보면서 몇 개 성공을 시키잖아요. 예, 그러면 업계에서 예, 그게 이제 내 평판이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 진짜 프로젝트 그쪽에 전문가다. 이제 인공지능 프로젝트 만들고 예, 그 서비스화하는데 전문가다. 그러면은 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정도 전문가 프로젝트 한두 개 성공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 오라는 데 너무 많고요. 예, 네, 가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예, 제가 봤을 때는 한 형은 몇십 년간은 은퇴할 때까지 예, 별로 걱정 안 하실 거예요. 예. 근데 거기까지 이제 어떻게 이제 되고 하느냐인데 어, 예. 과정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잘 좀 이겨내시면 좋겠죠. 아무튼 이쪽 분야는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전공 지금 이제 했지만은 네, 이쪽으로 그 자기 장래를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겠죠. 예, 그리고 그쪽은 잘 고려를 하시고 네, 아무튼 예, 데이터가 쪽은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예, 그 커리어의 그 단계는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 처음에 이제 그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야 되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회사 입사할 때 근데 우리가 그냥 수업한 것만 가지고 예, 뽑기가 사실 회사 입장에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교육까지 시키고 잘 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안 드는 상황에서 뽑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어, 내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해서 내가 충분히 실력이 있다, 할 만한 실력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을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런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 자격증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모전에 나가봤다, 안 나가봤다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실제로 그 어떤 이런 것들 하나의 프로젝트잖아요. 데이터가 프로젝트입니다. 데이터가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공모전도 마찬가지고 뭐 랩인턴에서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프로젝트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봤고 예. 그래서 어떤 기술력을 이제 습득을 했고 예. 그것들을 이제 다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국 그 회사에 취직을 하면은 어떤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데이터 수집이 있을 텐데 내가 이제 프로젝트 상에서 할 때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뭐 주가 데이터를 이제 뭐 해보는 그런 공모전이 있어가지고 주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봤다.
거기서 이제 크롤링 할 때 뭐 어떤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했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내가 해결을 했다. 이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으면은 아, 이 사람이 적어도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서 뭔가 해봤구나. 예. 그리고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을 해봤구나. 요것만 증명이 되면은 아, 그래도 굉장히 뽑힐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 그런 프로젝트 경험들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다 이제 면접 가 보면 그런 얘기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해봤는지. 아니, 일단 기초적인 거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정규 분포가 뭐냐부터 해가지고 네. 아까 컴퓨터의 구조에 대한 얘기도 물어볼 수 있고요. 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예, 그런 그다음에 인공지능 할 때 뭐 최적화는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아, 이 사람이 기본적이라는 것보다는 아무튼 데이터와 관련된 실무에 필요한 지식들이 이제 있구나라고 이제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 사람 실제로 일을 해보면서 무언가 어려움을 공착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봤는지 이거를 이제 구체적인 경험들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 식의 준비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잘 준비를 해보시고요. 저는 사실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얼마나 빨리 바뀔지가 진짜 좀 약간 겁이 날 정도로 예.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까 전에 챗GPT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어떤 생성 모델이긴 하지만은 내가 무언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거의 사람 수준의 그쪽에 이제 완전 전문가보다는 낫지만은 웬만한 전문가 수준으로는 다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활용도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좀 생각이 되냐면은 만약에 이제 챗GPT가 있고 이제 로봇이 있잖아요. 그 챗GPT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한 거에 대해서 지금 챗봇은 예, 답변만 해주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로봇과 연결이 돼가지고 뭔가 로봇이 이제 있어서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해줄 수가 있는 예, 상황이 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불 꺼줘 이러면은 불 꺼줘라는 거에 대해서 액션을 해가지고 로봇이 쭉 이동해가지고 여기 이제 버튼을 눌러주는 예,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런 단계까지 이제 만약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활용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게 이제 하나의 좀 특이점이라고 얘기하는 예,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안일 해주는 거는 이제 뭐 사실 문제가 없겠죠. 예를 들어 청소해줘 이러면은 지금 로봇 청소기가 따로 있지만은 그냥 인공지능 로봇이 내 말을 이해해가지고 그냥 기존의 청소기로 쭉 바닥을 밀면서 청소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로봇과 AI가 탑재된 로봇이 나와서 뭔가 내가 사람의 명령을 이해해서 실행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오게 되면은 야, 그 뒤로부터는 예, 굉장한 예, 많은 일들이 이제 예, 로봇에 의해서 이제 자동화가 될 수가 있고 예, 그렇게 세상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사실 이제 챗봇 정도야 뭐 우리가 이제 제가 검색할 때만 주로 쓰잖아요. 근데 로봇은 굉장히 일상의 일까지 다 커버해주게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때 되면은 많은 변화가 있겠죠. 예. 근데 그때 되면은 이제 가장 먼저 저는 좀 드는 생각이 이 노동이 과연 이제 필요해질까? 예를 들어 이제 내가 그 농업 쌀을 키운다고만 해도 사람이 이제 지금 쌀 키우려고 하면은 예, 나가서 이제 쌀 이제 베고 뭐 씨 뿌리고 해야 되잖아요. 씨 뿌리는 일이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거 그냥 로봇이 이제 가서 씨 좀 뿌리고 와 이렇게 하면은 전기만 충전해주고 가서 이제 한 한낮에서 뿌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농업을 하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가 없. 그 노동력이 사실 이제 예, 대체가 되겠죠. 제조업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은 이제 딱 그 어떤 팔기기들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부품하고 하지만은 그래서 특정 정해진 일만 하잖아요. 근데 정해진 일 말고 새로운 이제 어떤 제품을 생산하려고는 할 때 뭐 또 투입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러면 많은 노동력 대체가 좀 일어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경우에 이제 뭐냐 그러면은 결국 예, 자본 있는 사람들, 예, 로봇을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 로봇을 이제 만들고 그것을 수리하고 뭔가 이제 그거 응용할 수 있는 사람들 말고는 예, 굉장히 많은 실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그런 시대로 지금 예, 기술이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시간이 그렇게 예,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해요 저는. 예. 여담이었고요. 예.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준비하시고요.
네. 아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게 그래서 이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커리어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네, 하나의 이제 데이터 과학의 하나의 부분에 이제 팀원으로 참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문 역량을 쌓다가 이제 그쪽 분야에서 이제 팀 리더가 되고 그다음에는 아예 그 프로젝트 팀 리더가 되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몇 개 이제 성공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자기 이제 개인 사업을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니면은 뭐 좀 더 이제 높은 좀 이제 큰 규모의 기업에 가가지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커리어가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유망한 좋은 커리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목표로 해볼 만한.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회사에 들어가기 좀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좀 랩을 좀 이제 소개를 좀 해주고 싶다는 거죠. 4학년 지금 이제 졸업반이잖아요. 졸업반인데 졸업하고 나서 저희 연구실에 관심 있으면은 와도 좋을 것 같다.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죠? 김승원 이제 선배 아는 분은 이제 알 거 아니에요. 김승원 선배가 지금 이제 석사 과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김성원 선배하고 이제 뭐 했냐라고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그, 그 여러분이 선배니까 김성원 선배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4학년이었거든요. 그때 겨울 방학 때 저랑 이제 인턴을 같이 했습니다. 인턴을 같이 해가지고 유전자 발현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비모수 리샘플링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러인데 아무튼 정규화하는 뭔가 알고리즘인데 리샘플링을 해가지고 하는 뭐 알고리즘을 같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정보과학회라는 그 한국정보과학회가 이제 국내 이제 IT 쪽 특히 이제 인공지능 쪽 중에 제일 큰 학회거든요. 가보면 한 몇천 명씩 옵니다. 몇천 명씩 오는데 1,000명 이상씩 오는 것 같아요. 2,000명 이내로. 네, 그래서 2,000명 이하로 오는 그 학회에서 아무튼 포스터 발표를 이제 했죠. 이거 포스터 발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올해 이제 이건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뭐그 저데이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박진우 교수님 그 통계연구소에서 우리 농업에 이제 손상인 조사 나가는 거 알고 있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같이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특성 중요도 중심으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정보과학회 논문을 이렇게 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번 작년 이제 겨울이죠. 이제 그러니까 몇 달 전에도 한 번 더 정보과학회에 가가지고 논문 발표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랩에서 결국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연구실인데 오게 되면은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프로젝트를 이제 해보는 매니징을 하는 과정인 겁니다. 데이터 이제 수집부터 뭐 수집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조사를 이미 해놓은 수집된 데이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 유전자 발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공개가 돼 있는데 그거를 다운 받아 가지고 뭔가 내가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폐암이 있는 환자와 아닌 환자 이런 식으로 그 라벨링을 해주고 처리해주는 것부터 해가지고 모델링도 하고 특성 중요도 같은 이제 분석도 적용을 해보고 근데 나중에 이제 분석 같은 거 해보면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끝이 아니에요. 방법을 적용하면은 그냥 결과만 나오거든요. 그 방법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 중요한 이제 요인들에 대한 랭킹들이 쭉 나오긴 하는데 결국 이거를 이 데이터 결과를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석을. 그래서 가령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중환자실 폐렴 환자 요 내용이었는데 아까 전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RDW 적혈구 용적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 폐렴의 이제 사망과 관련됐을 때는 어떤 까닭으로 이런 요인이 나오는구나라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해석까지 이제 해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랩에서는 이
프로덕트를 이제 논문으로 이제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이 논문을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 결과물 생산물이 그 서비스화하는 그 소프트웨어인 거고요. 뭐 웹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앱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그런 소프트웨어가 결과물인 거고 예, 우리 이제 랩에서 할 때는 그 이 데이터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논문인 겁니다. 논문. 그래도 이제 논문은 이제 글이죠.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진 그 논문으로 이제 그 만들어내기까지가 이제 과정인 거죠. 이거를 지금 이제 성원 선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자기 인턴 할 때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한 번 했고, 작년 겨울에도 한 번 했고,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를 또 이제 한 3개 정도 더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국내 학회에 냈는데, 국내 학회 논문으로 냈는데 이거를 좀 더 이제 그 분석을 좀 보강을 해가지고 지금 해외 학회 논문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실 이제 온다고 하면은 네, 거기서 이제 얻어갈 수 있는 게 뭔가 네, 커리어 성에서 예, 이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제 여러 개를 해보고 네, 그 가운데 제가 이제 좀 지도를 해주는 거죠. 저는 뭐 지도를 꽤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예, 뭐 그래도 저희 다 여기 다 우리 데이터 학부 선배들이거든요. 네, 선배들 같이 하면서 예, 프로덕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 보면은 예, 그 생산성이 없진 않습니다. 예, 이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쭉 경험을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 경험들을 쭉 이제 여러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석사 과정으로 오게 되면은 그 해외 논문이 있어요. 해외에서 인정받는 논문이 있거든요. 그 인정받는 논문들을 보통 우리가 SCI 논문이라고 얘기해요. SCI 논문이라는 거는 논문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그 학회에서 인정해주는 어떤 기관이 예, 그 각각의 분야에서 인정되는 그 논문들을 쭉 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SCI 리스트인 겁니다. 계속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저널에다가 이제 논문을 쓰게 되면은 예, 그게 굉장히 공신력 있는 논문을 쓴 걸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연구실의 목표는 예, 석사 과정으로 오면은 예, 최소 이제 한 편은 SCI는 쓰는 거고요. 네, 잘 이제 열심히 하면은 예, 3편까지도 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3편을 석사 과정 중에 SCI 논문 3편 썼다 그러면은 그런 일 별로 없어요. 예, 제가 이제 제가 학부는 이제 대학원은 이제 서울대 쪽에 나왔는데 서울대 쪽에서도 예, 석사하면서 SCI 한 편도 안 쓰고 예, 졸업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3편 썼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예, 취업은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은 승원 선배가 이제 올해 졸업하거든요. 이제 내년 3월에 예, 한번 결과를 봐야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이고, 네, 그 4학년 지금이니까 예, 한번 예, 저희 연구실도 좀 고려를 해보고 예, 많이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집 중이거든요. 네, 관심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네, 같이 일단 인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학부생으로서도 예, 같이 연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고 근데 사실 이제 뭐꼭 랩 인턴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인턴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인턴도 그렇고 공모전도 그렇고 내가 처음부터 어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끝까지 이제 분석을 해보고 해석까지 해가지고 예, 완결을 지어보는 그런 작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나중에 내가 자기소개서 쓸 때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게 그리고 그 뽑는 사람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뽑힐 확률 입장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거를 꼭 준비를 해보셨으면은 예,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교재는 예, 컴퓨터 구조론 뭐 요 책인데 근데 일단은 제가 PPT를 다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사실 분은 사셔도 되고 예, 일단 PPT로 하고 부족해 보면은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 수업은 제가 강의 실습 과제 저는 과제를 일단은 거의 매주 이제 내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수업 준비물은 저희 뭐 컴퓨터에 있으니까 됐고요. 예, 저도 이제 수업도 가능하면 저는 이제 줌을 이렇게 켜가지고 예, 녹화해서 예,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하니까요. 근데 이거는 가끔씩 이제 수업이 녹화가 뭔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뭐 재녹화할 수는 없으니까 예, 꼭 올라온다는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꼭 올라온다고 얘기는 못 하겠네요. 아무튼 이제 8주차 중간고사, 15주차 기말고사. 그다음에 예, 이때 제가 그 아까 LMS에 게시판에 올렸죠. 시험 언제 보는지 예, 확인을 꼭 해주고 예, 그때 일정을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평가는 예, 이렇게 25%씩 중간 기말 과제 출석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을까요?